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추미애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네요. 겨울이 남보다 더 추운 분들에게는 힘든 계절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겨울이 오면 봄도 머지않았다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도 하루하루 바뀌고 있습니다. 노무현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정치를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급한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부산에서 이회창 후보의 방송 연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으신가. 이회창 후보는 20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과 흑색 선전과 노무현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을 해댔습니다. 제가 더욱 화난 것은 이회창 후보는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선거가 어렵다고 해도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절대로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금방 탄로날 거짓 주장을 하면서 그러나 선거일까지는 탄로나지 않겠지 하는 계산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은 국민과 역사 앞에 죄 짓는 일입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무현 후보가 공약한 행정수도 건설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문제가 많은 도시 1등으로 꼽히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을 풀기 위해서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충청권의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그러면 수도권과 지방 양쪽 다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된다는 정책이지요. 그런데 이회창 후보는 이 공약이 사전 연구 없이 불쑥 나온 것이고 수도권의 집값이 폭락하고 수도권 경제가 무너진다면서 갑자기 무슨 난리가 나는 것처럼 수도권 사람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한 것은 지난 9월입니다. 그러자 이회창 후보는 뒤따라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 산하단체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 가정에 배달된 이회창 후보의 소형 홍보물을 5쪽을 한번 보십시오.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회창 후보는 왜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집값 폭락이니 뭐니 하면서 자기 자신의 공약과도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걸까요? 왜 지난 몇 달간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수도권이 난리가 나는 것처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말이 되든 안 되든 며칠간이라도 국민 여러분을 속여서 불안하게 만들어 자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건 큰 착각이십니다. 국민 여러분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더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은 97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당시 여당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는 행정수도를 충청도로 옮겨서 대전과 충남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스스로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민주당은 그러면 수도권의 집값이 폭락한다거나 수도권이 텅 비어서 난리가 난다거나 이렇게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요. 수도권 집중 문제는 누군가는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충분히 공감했으니까요.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 이회창 후보가 충청권의 행정수도를 옮기면 괜찮고 노무현 후보가 그렇게 하면 수도권 집값이 폭락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회창 후보님, 이런 식으로 국민을 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되십니다. 행정수도 건설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정책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꾸준히 연구 검토되어 온 정책입니다. 박 대통령이 최종 결정까지 했다가 12.6 사건 때문에 미루어진 정책입니다. 또 전두환 대통령도 유성과 계룡대 밑에 행정부를 옮기려고 부지를 마련까지 했었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이미 94년에
지방자치연구소를 차리고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해온 분입니다. 행정수도의 문제에 관한 한 어느 후보보다도 깊이 고민해온 사람이 바로 노무현 후보입니다. 몇 가지 제가 이회창 후보의 거짓말을 바로 잡겠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지난 4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정동영 후보가 행정수도 건설을 주장했을 때 노무현 후보가 반대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건설은 필요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이회창 후보는 서초동에 대법원이 이사가면 강남 상권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후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법부는 서울에 남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 후보의 행정수도 건설 비용 40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는 전남도청 하나 옮기는데 2조 5천억 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확하게 2,15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이전 비용을 10배 이상 부풀려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행정수도를 짓는다면 40조가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충청권은 이미 도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고속도로와 철도가 들어와 있고 근처에 청주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수도 건설하는 데는 수십조가 들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행정수도 건설 계획은 당장에 뭘 옮기겠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철저한 준비와 국민 합의 과정을 거쳐 임기 말에나 기반 공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아마 실제 이전은 2010년쯤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도권 인구는 2,250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매년 25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수도가 건설될 쯤이면 수도권 인구는 지금보다 200만 명이나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중 20, 30만 명이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이동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인구는 여전히 지금보다 200만 명쯤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행정수도 건설 계획도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는 데는 충분치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회창 후보는 수도권이 텅 비고 집값이 폭락한다면서 큰일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에 대한 대안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당장에 무슨 난리가 나는 것처럼 국민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계십니다. 미국 워싱턴과 뉴욕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워싱턴이 행정수도가 됐다고 뉴욕 집값이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계 무역의 중심 도시로 뉴욕은 자리 잡았습니다. 캐나다 오타와와 토론토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 시드니와 캔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수도 따로 두었다고 경제수도의 집값이 폭락한 예는 지구상 어디에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예로 드신 독일의 본은 독일의 경제수도가 아닙니다. 본은 인구 30만의 소규모 행정도시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 집값이 떨어졌다는 그런 뉴스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쟁자가 제안하니까 반대하고 보자는 그런 것 말고 속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4평짜리 호화빌라 세 채에 사는 이회창 후보가 진정 우리 서민들의 집값 문제를 걱정해서도 아닐 겁니다. 바로 표가 많은 이 수도권 민심을 자극하고 유언비어를 날조해서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충청권의 표가 적으니까 무시해도 좋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 대결을 조장해서 권력을 잡으려는 낡은 정치의 표본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상에는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과 무엇이든 못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인가 해보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는 지난 5년 내내 무엇인가를 못하게 하려는 데만 매달려 오신 분입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 제가 진짜로 화가 나는 일은 행정수도 건설을 못하게 될까 봐서가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가 거짓 선동과 흑색 선전으로 선거일까지 며칠만이라도 국민 여러분을 속이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입술로만 정치를 하는지, 누가 가슴과 진실로 국민을 대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텔레비전 보셨습니까? 대전 동부경찰서는 이회창 후보의 유세장에서 돈을 뿌린 사람을 적발했습니다. 수백 명의 유세장 동원자 명단과 202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압수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이 보고 있는 유세장에서도 돈을 뿌렸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이 뿌려지고 있겠습니까? 또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부패한 권력은 부패한 선거에서 출발합니다. 세풍, 안풍, 최근의 기안건설에 이르기까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관련된 부패 의혹은 모두 선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지금 전국에서 뿌리고 있는 검은 돈의 대가를 지불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특혜와 정경유착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느 운전기사분께서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요. 잠시 정치인 이회창 후보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난 5년간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세풍, 병풍, 안풍, 빌라게이트, 원정 출산 등 갖가지 의혹들만이 유일한 기억입니다. 황탄국회, 폭로정치, 이른 보수정치, 영남에서의 장외 집회 등 낡은 정치의 모습들만 떠올랐습니다. 다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노무현 후보가 90년 3당 합당 때 출세가 보장되는 길을 따라 나섰더라면 그는 지금쯤 한나라당의 중진 국회의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 그가 지난 2000년 국회의원 선거 때 부산이 아니라 서울 종로를 선택했더라면 지금쯤 민주당의 중진 국회의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통령 후보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는 국민 경선 시작부터 지금까지 노무현 후보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국민 경선 때 노무현 후보는 측근 의원 한 명도 없이 돈도 한 푼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선에서 끝내 이겨 국민 후보가 됐습니다. 국민 경선 이후에는 DJ 정권의 실세라는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노무현 후보를 흔들어 댔습니다. 그의 지지도가 추락했습니다. 노 후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힘들다고 솔직히 저에게 토로할 때 저도 큰 힘을 보태주지 못해서 퍽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후보는 국민을 믿고 올곧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차츰차츰 국민들이 노무현 후보의 진실을 믿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국민들이 노무현 후보를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실세들과 절세 정치인들이 떠난 자리를 국민들이 정성과 마음으로 메워주셨습니다. 10월부터 100원, 1000원, 만원씩 모인 희망돼지 분양과 온라인 후원을 통해 어제까지 67억 원이 모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정치인 노무현보다 인간 노무현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작은 이익을 위해 대의를 벌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결단하는 지도력을 갖췄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현 정권에게 빚진 게 없습니다. 민주당의 실세들에게 빚진 게 없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당선과 동시에 민주당부터 확 바꿀 것입니다. 저 추미애도 함께 해내겠습니다. 새정치의 뜻을 함께하는 역동성과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새로운 인재들로 민주당을 일신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 정권의 부패와 실정에 책임 있는 세력들과 사람들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입니다.
노무현은 오직 국민에게 빚진 후보입니다. 그는 진실을 담아서 말합니다. 보통 사람 한 분 한 분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나라, 특권과 반칙에 통하지 않는 나라, 한번 실패하거나 좌절한 사람들에게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우리가 사는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진실로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폭락, 붕괴, 대결, 파탄을 말하는 이회창 후보와 번영, 발전, 평화, 화해를 말하는 노무현 후보 가운데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가려는 이회창 후보와 내일의 꿈과 희망을 설계하는 노무현 후보 가운데 누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환하게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20대, 30대의 청년 여러분, 열심히 욕한 당신 이제 찍어라, 그런 말로 투표 참여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를 멀리하면 할수록 낡은 정치가 연장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치를 외면할 때 쓰러지고 쓰러지면서도 원칙과 상식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해 노무현 후보를 도와주십시오. 40대 이상의 장년층과 어르신들, 우리는 항상 아이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학력 때문에 무시당하고 지방대학이라고 차별당하고 특권과 반칙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르쳐 오신 대로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아이들이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무현 후보를 도와주십시오. 지난 87년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반쪽짜리 대통령으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87년 노태우 후보는 36%의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대구는 환호했지만 부산과 광주와 대전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2년 김영삼 후보는 42%의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부산은 환호했지만 광주는 침묵했습니다. 또 지난 97년 김대중 후보도 40%의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광주는 환호했지만 반대로 대구와 부산은 침묵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온전한 대통령을 뽑아주십시오. 내일 선거가 끝나고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광주에서도 대전에서도 서울에서도 아니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 주십시오. 과반수를 훨씬 넘는 국민의 대통령을 뽑아주십시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71조에 의해 MBC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정을 받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설 내용은 MBC와 관계가 없습니다.